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슬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신박사의 장방한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어제 새벽에 이제 다들 뭐 좀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이뉴바반트라는 바이오 회사가 이제 엄청난 임상 자가 면역 질환 쪽에 이제 신기전이죠. 안티 FcRn 쪽에 역사적인 어떤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시장이죠. 예, 항암제와 더불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전의 약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예, 뭐 어쨌든 뭐 빅팜들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요. 한국의 한올 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서 사실 이제 넥스트 유한양행 찾기 게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아마 펼쳐질 텐데요. 한올 바이오 파마 쪽으로 아마 기울게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결국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는 쪽에서 이제 뭐 퍼스트 인 클래스 혹은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쪽을 이제 노리는 건데, 엄청난 시장을 지금 타겟팅하는 약이 매우 좋은,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업종이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었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도 오늘 뭐 오후 들어서 쭉 올라오는 흐름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 마감됐고, 아시아권 증시도 다 플러스 마감됐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뭐 미국 선물도 플러스권을 계속 가면서, 그래도 설 연휴 전에, 아니 그 추석 연휴 전에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이제 추석 이후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0.09% 상승. 뭐 거래대금은 뭐 예상했던 대로 양시장 모두 급감돼 있죠. 연휴 전이라서. 코스피 6.7조, 상승 종목수가 630 종목으로 하락 종목수 249 종목 대비 뭐 월등히 많았죠. 오늘 뭐 오랜만에 상승 종목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1.5% 상승했고요. 거래대금은 7.3조, 상승 종목수가 1200 종목이고 하락 종목수는 300여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선물 쪽도 외국인이 2,900계약 정도 순매도했고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이 48조, 환불금 들어왔을 텐데 25일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늘진 않았고요. 그게 신용융자 잔고 20조 1000억 순으로 조금 내려갔네요. 오늘 어제 미국장이 이제 뭐 나스닥 이제 1.5% 빠지고 좀 약세였죠. 뭐 거기에 반면에 이제 오늘 뭐 니케이 증시 0.1% 상승했고, 홍콩도 0.6% 상승, 대만도 0.2% 상승, 상해 증시도 0.16% 상승. 뭐 크게 이제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종목별, 섹터별로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업종은 지속적으로 이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업종도 우호적이었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은 뭐 2차 전지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이제 뭐 상승하긴 했지만 기술적 반등에 좀 그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반도체 쪽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뭐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하여튼 지수 차트 먼저 보죠. 코스피 지수 차트가 여기 이제 보시면 장기평 하회했다가 양봉 돌아선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증시도 뭐 장기선화 하회했다가 오늘 급반전되는 이제 흐름이 좀 전개됐습니다. 뭐 급브레이크 같은 느낌이죠. 뭐 5월 17일도 이제 그런 흐름이었고, 장대 음봉 연속에서 일이 나온 뒤로 양봉 전환되는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되고요. 역시나 이제 오늘 뭐 제약 업종,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 장기평 위로 쭉 올려 세우는 패턴, 케어스 헬스케어 업종도 이제 저점을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런 패턴들 만들어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 뭐 나쁘지 않습니다. 0.5% 상승했으니까 지수 대비해서도 강한 어떤 흐름을 확실히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업종 지수는 1% 약세니까 시장 대비 약했어요, 사실.
그래서 수급 구도가 계속 빠지고 있고, 많이 빠졌다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주 대중적인 시각이죠. 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좋았는데, 바이오 업종부터 체크해 볼게요. 한올 바이오 파마. 이 사실 최근에 이제 이 그 정별 구도를 보이고 있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뭐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뭐 사실 이 종목을 뭐 강력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구나. 외국인도 최근에 이제 수급을 굉장히 올렸어요. 이게 외국인 지분율 추이인데요. 6월 달쯤에 한 5% 되는 게 지금 8%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총도 작지 않은, 또 조단위의 어떤 시총을 자랑하는 어떤 바이오 기업이,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이 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측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평도 뚫고 대량 거래를 터뜨리는 가격권에서 이제 지지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이런 것들은 뭐 매집이죠. 누군가 매집을 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매집 패턴이 이런 패턴이라는 거를 학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은밀하게 스마트 이제 수급 주체들, 어떤 메이저 수급 주체들, 이게 이제 뭐 검은머리 외국인은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 이게 우상향 정배열로 시장이 안 좋고 업종이 안 좋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 뭔가 있을 개연성이 높겠구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 그 이뮤노반트, 이뮤노반트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장기 평선을 그냥 한 방에 다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큰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이런 정보는 어느 정도 좀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죠. 그래서 하루에도 이제 100%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뮤노반트의 시총이,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 올라왔죠. 이 정도면 한 7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주가의 흐름 자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낼 공산이 크고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죠. 타겟팅하는. 이게 적응성을 계속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쪽은. 그래서 일단은 뭐 한 6, 7조 되는 시장 규모를 타겟팅하는 쪽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의 신약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아주 대한민국의 바이오 역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목을 이제 제가 만드는데도 기분이 되게 좋았고, 이게 임팩트가 있으니까 오늘 바이오 업종에 완전히 흐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약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아주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다. NH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넥스트 유한영이다. 뭐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제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IMBT 1402 임상 일상 중간 데이터 서프라이즈 때문이다. 주가가 이제 파트너사 이누반트 주가가 거의 100% 상승. 유효성 안정 측면에서 모두 고무적이었고, 안티-FcRn 치료젠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 중요한 거는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큰 거고, 거기서 이제 신기전으로서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지금 임상 결과를 냈다는 게 임팩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 레이저 티닙을 찾는다면, 만약 얀센이 마리포사 데이터 발표 시 10월 이제 20일이죠. 시장의 관심은 넥스트 레이저 티닙으로 확대될 것이고, 국내 개발 글로벌 후기 임상 파이브라인은 소수인데, 글로벌 신약 트렌드까지 부합하는 후보 물질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안티-FcRn이 사실상 유일한 상황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유한양행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예, 이 기업이 이제 이 anti-FcRn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좀 정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빅파마들은요, 지금 막 특허 만료, 뭐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죠? 이거 이해되시죠? 현재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최대 매출 제품 휴미라가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바이오시밀러 전쟁터가 되고 있는 거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 새로운 기존의 제품에 비팜들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anti-FcRn 제제입니다. 이 FcRn은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이제 수용체로 FcRn 리사이클링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혈장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 G라고 불리는 IgG와 이제 알부민을 세포 안으로 흡수한 후 다시 세포 밖으로 방출을 합니다. 중요한 건 자가 항체의 75%가 이 이제 IgG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조절을 위해서는 이 IgG의 감소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anti-FcRn 제제는 항체 자가 면역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자가 면역 IgG를 줄여준다는 거죠. 게다가 자가 항체 종류에 관계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 확대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K바이오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적응증 확대는 뭡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nti-FcRn 기존에 M282를 개발하고 있던 모멘타를 존슨앤존슨이 얼마에? 65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 한 8조 원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임상 3상 이렇게 진행 중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예, 뭐 알렉션 희귀질환 이제 전문 또 이제 기업인데 4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희귀 자가면역 질환, 뭐 혈액 질환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바이오텍인데 anti-FcRn 제제를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고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죠. 이번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포인트가 좋았던 게 SC 제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제 anti-FcRn 제제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기대를 받는 신규 기전입니다. 현재 치료제가 따로 없는 항체 매개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1차 치료로 사용을 합니다. 스테로이드 이런 거 씁니다.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IgG를 투여해서 병리적 자가 항체를 희석하는 정맥용 이제 면역 글로불린 IVIG 고용량 요법 뭐 녹십장 뭐 하고 있는 또 혈액을 체외로 빼내서 이 IgG를 여과 후에 다시 주입하는 혈장 분리 교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딱 봐도 비용도 굉장히 비쌀 것 같고 또 이걸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이게 뭐 대량 양산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뭐 선진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의료비가 발생되겠죠. 하지만 이제 anti-FcRn 제제는 이러한 단점을 줄이고 난치성 질환에서 뛰어난 효과로 여러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올바이오파마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SC 제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국산 신약이 이 7조 이상 매출이 예상되는 전국적 넓히면 더 크겠죠. 타겟팅 시장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경쟁하면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탄생시킨 것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내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2023년 9월 26일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기업 가치를 지닌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 슬슬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본격적인 좀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바이오 어떤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유한양행 그리고 렉나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고 이제 대한민국 신약의 역사는 렉나자의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넥스트는 아마도 한올 바이오 파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아주 지금 확률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S 투자증권 리포팅 간략하게 좀 중요한 포인트 볼게요. 제목은 뭐 기대를 넘는 서프라이즈, 베스트 인 클래스가 탄생했다. 진짜 대단하죠. 이 안정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안정성 측면에서 LDL 이제 그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결을 이제 입증했다. 바토클리마비 21년 2월 요 콜레스테롤 상승에서 임상을 중단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IMVT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께 요 상승 이슈에서 안전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부작용 발생률은 오히려 위약군보다 낮았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0건이었다.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한 환자는 1명이었으나 그조차도 약과 관련 없으므로 판단되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약 편의성 해서 IMVT 1402는 수초 내 자가 투여 가능한 SC 제형이죠. IMVT 1402는 과거 개발 당시 고농도에서 불안정하여 SC 제형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었다. 한올바이오 파마는 보다 진전된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IMVT 1402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임상 시험 결과가 부재하였죠. 이번 임상 시험 결과를 통해서 IMVT 1402의 투약 편의성도 같이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효능, 안정성, 편의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명실공히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IMVT 1402는 계열 내 최고의 효능과 안정성,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다. 더불어 현재 IMVT 1402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그레이브스병 적응증의 경우 IMVT 1402는 퍼스트 인 클래스이기도 하다. 이뮤노반트는 향후 IMVT 1402를 중심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퍼스트 인 클래스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적응증을 탐색하고 있다. 하여튼 뭐 DS증권 리포팅인데 굉장히 좀 잘 써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지금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죠.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휴미라도 이제 주요 이제 매출 적응증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anti-FcRN의 가치를 입증했다는 것은 이 기업이 또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유한양행의 랭라자급으로 뭐 그 이상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 610억 불 시장, 뭐 70조 시장이죠. 자가면역 질환의 이제 꽃이라 불리는 쪽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22년 기준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휴미라의 주된 매출원이며 연간 610억 불의 시장이다. JAK 이제 INH가 안정성 이수로 블랙라벨을 받은 이후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TNF-알파 저해제와 견줄 수 있는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이죠. 그래서 신기전에 대한 지금 비팜들의 사활을 건 어떤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깃발 먼저 꽂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오늘 발표된 게 역사적인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비록 통계적 유효성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항체 저해와 류마티스 치료 효능에 대한 연관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 효능이 일관적인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활짝 열리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IgG 저해 효능 우위는 이뮤노반트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진입에 대해 자신감을 비친 이유이다. 이에 향후 IMVT 1402를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임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DS 리포트했습니다. 현대타 증권 리포팅으로 매듭을 지어보죠. 제목이 뭐 미국 바이오 찢었다. 요즘 뭐 제목들이 좀 재밌게 지으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 증권사 11개사 커버 중인 파트너사 이뮤노반트는 로이반트 자회사죠. 동사가 기술 이전한 물질만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VT 1402의 가치 상승은 곧 동사의 가치 상승.
임상 결과 기대감으로 동사 주가는 저점 대비 2배 수준 상승. 그러나 이뮤노반트 대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 매수 의견을 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뮤노반트 글로벌 매출 3조 원 이상 제시 중 15%의 로열티 수익이 기대해 볼 수 있다. 연간 5천억 수준. 왜냐면 이게 헛소리가 아닌 게 자가 면역 질환 생각해 보세요. 휴미라가 지금 10개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안티 FcRN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게 부작용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효능만 좋게 나오면 이거 뭐 그냥 딴 걸 왜 씁니까? 그래서 이제 이뮤반트가 타깃하는 적응증은 22개까지 확장되며 현재 가시화되는 적응증 4개의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연간 50억 달러 수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가시적인 거 4개만 따져도. 그래서 이뮤노반트 4개 적응증 미국 유럽 매출액 중 15% 판매 로열티 수령 가정 시 연간 8천억 수준까지도 인식 가능한 상황.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멀티플 10배에서 13배 적용해도 피크 세일 달성 시 동사는 7, 8조 원 가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그 10초 이내로 요 이제 파이프라인은 10초 이내로 SC 제형제니까 투약으로 집에서 환자가 스스로 투여 가능해서 환자 편의성 또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우리나라 이제 지금 좋은 성과를 내는 바이오 기업들이 인수 대상이 되고 있죠. 머크하고 지금 그러는 것도 있고 알테오젠이 충분히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도 M&A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갖고 있는 IMVT 1401 약간 수정한 게 이제 1402인데요. 24년 출시, 25년 미국 유럽 출시 기대하고 이번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사건을 터뜨린 1402는 임상 1상 후 바로 3상 진입해서 26년 미국 유럽 출시 목표로 개발 중.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 탑픽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건을 펼뜨렸고 뭐 미국 바이오를 찢었다. 정말 재밌는 어떤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았죠. 뭐 지아 이노베이션 9.5% 상승, 뭐 에이프릴 바이오 7% 상승했고 알테오젠도 7.5%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뭐 한올바이오파마 모회사가 이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도 이제 그런 모멘텀 같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10% 상승. 뭐 나보타 매출이 높은 것도 있지만 오늘 뭐 한올바이오파마 역할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론 그룹주들도 어느 정도 좀 저점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흐름들. 셀트론 1.9% 상승, 헬스케어가 2%, 제약이 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HK 이노인이 최근에 계속 연속 상승이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도 1.8% 상승했고, 에이비온이 3.5% 상승, 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2% 상승하는 흐름으로 정배열 우상향 기조, 오스코텍이 6.9% 상승하면서 오늘 뭐 60일, 21일 연달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뭐 시장을 뭐 압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오늘 유진테크가 장중에 굉장히 급락해서 좀 질문을 받았었어요. 시티 이제 그 글로벌 이제 증권사죠. 시티그룹이 24일 매물의 반도체 평균 ASP가 회복되고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메모리 설비 투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진테크를 꼭 집어서 매도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웬 기회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면서 이게 이제 시작을 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업톤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 물량들을 뺏어가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공정 장비 업체들 뭐 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장중 급락했는데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또 뭐 원익 IPS 뭐 1%다 이제 밑꼬리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뭐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저런 뉴스나 리포트에 예, 같이 동조하거나 흔들리지는 않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큰 대세 흐름이 뭐 한낱 리포트로서 추세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는 거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전체적인 업종이 뭐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업종이 가장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고, 업종 내에서도 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지 상승 안 하는 건 절대 상승 안 할 겁니다. 이번 바이오 흐름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약보합 마감했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큰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오늘 뭐 삼성 SI는 오히 이제 빠졌네요. 1.9%.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0.5% 빠진 흐름, 에코프로 1.4% 상승. 오늘 뭐 HLB도 3%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이오 업종을 같이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바이오가 뭐 완전 이끌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오늘 뭐 이제 시세적으로도 움직임이 좋았고 또 의미 있는, 꾸준히 또 커버들을 드리고 있는 이제 KINX인데요. 이제 외형 확장이 벌어지는 흐름이 내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과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오픈을 임박하고 있고, 지금 AI 시대에 이 기업도 같이 수혜를 보는 기업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은 측면이고요.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 10배 정도 신한증권에서 예측하고 있고, 기존 캐파 2배 규모 과천 데이터 센터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5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밸류가 상당히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뭐 주가 흐름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예, KINX 띄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커버드리고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그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은요, 오늘 뭐 수급 큰 변동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좀 보면 큰 특징점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SK텔레콤 비롯해서 이 통신사들이 AI에 대한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사실 통신사가 유리한 측면이 크죠. 예, SK텔레콤 최근의 흐름들은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넘어가면 오늘 뭐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심텍 정도, 예, 심텍 정도 볼 것 같고, 지아이노베이션 정도, 이런 정도 좀 볼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유한양행 기사까지 마지막으로 좀 보죠. 유한양행 랭라사가 이 1조 6천억에 이제 얀센에 기술을 수출했죠. 18년도. 지금까지 수령한 기술료는 이제 2천억 정도. 이게 이제 1차 또는 2차 FDA 허가를 받게 된다면 자금이 이제 또 크게 들어오죠. 그래서 랭라자가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으면, 지금 비공개라서 세부 내역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1억 달러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좀 받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는 좀 반영되려고 할 것이고요. 판매 로열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상업화이오 판매액 대비 수령하는. 그래서 연예의 관계자는 마일스톤 구조상 상업화가 가까워지거나 상업화 진행이 많이 될수록 기술료 금액이 커진다. 1차 치료제 허가 이후에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기대 가치가 뭐 상당히 지금 높은 그런 단계에 있죠. 하여튼 뭐 그 추석 이제 명절입니다. 예, 명절에도 종종 이제 뭐 소식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오늘 다행히 조금 나아지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된 것 같고, 추석 이후에도 이제 뭐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그러기까지는 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체크하겠지만, 여튼 종목별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연말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짚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뭐 K바이오 역사적 사건, 넥스트 유한양행은 한올 바이오파마가
기대된다. 예,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요 기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계속 커버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분명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이 뭐 수지 상승해서 끝까지 지금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차후에 이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석을 또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 또 연휴 기간이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 명절 되시고요. 신 박사 열심히 여러분과 동행을 위해 뛰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 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동행가족 여러분. 제가 이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제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제 광고 이제 부분을 좀 받아들였었고, 두 번째 많은 광고가 들어오지만 이제 저는 광고를 받지는 않죠. 증권회사 이제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유용한 어떤 광고만 이제 좀 제가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안온 광고 이제 이벤트는 이제 요걸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에게만 이제 특별 혜택 이벤트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계좌 개설 부분입니다. 신청 고객 전원에게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평생 이제 우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 대상으로는 또 이제 거래 시 최대 4만 원을 이제 제공하는 현금 4만 원 제공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제가 댓글로 이벤트 시청 링크 또 이제 카카오톡 쪽에도 이제 링크 있으니까 댓글 보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간략하게 유진 투자증권의 HTS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 사용법 간략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지금 화면 구성 이런 정도를 좀 이제 켜놓고 이제 장중에 어떤 시세 흐름이라든지 뉴스 내역 또 차트 흐름 또 이제 수급 동향 또 종목별 어떤 등락이라든지 뭐 거래 대금 회전율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뭐 모니터를 막 몇 개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니터 하나에다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핵심적인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쪽에는 업종별 혹은 이제 관심 종목들 깔아놓고 이제 쭉 동향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오늘 어떤 업종의 흐름들이 좋은지, 뭐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가 뭐 상한가죠, 점상한가,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이제 현대차 창은요, 이제 뭐 수급의 흐름들, 이제 이런 어떤 체결량 같은 것도 봐요. 체결 강도를 좀 많이 보는데요.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한지, 매도를 통해서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체결 강도인데 100% 넘는 게 이제 그래도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당일 이제 지수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등락률을 조금 이렇게 나타내는 표도 이렇게 좀 보면서 오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오후 넘어서면서 이제 쭉 이제 올리는 흐름들 오늘 이제 뭐 미국 선물도 이제 장중에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기 이제 공시 같은 것도 같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해 놓고 차트도 이제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띄고 있는지 지금 펼쳐 있는 건 이제 일봉인데요. 일봉에서 하나 설정하는 걸 좀 알려드리면요.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보통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240일 또 이제 480일을 추가해서 이제 봅니다. 240일은 1년짜리 이평선, 480일은 2년짜리 이평선인데요. 보통 요걸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480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조금 더 이제 굵게 3포인트 요 정도 해가지고 기본값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확인 눌러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 이제 봉의 개수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요걸 뭐 99999 해서 이제 최대치로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장기 평선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뭐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큰 그림에서 보기도 하고 이제 주봉 차트, 주간 이제 봉 차트죠.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좀 주간의 어떤 장기 흐름이죠. 월봉으로도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분봉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분봉은 이제 보통 10분봉 하고요. 30분봉을 이제 주로 보거든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다 다르게 할 텐데요. 투자자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 10분. 뭐 과거에는 사실 이제 단타 투자 많이 할 때는 10분 봉하고 30분 봉 가지고서도 거래 전략들을 많이 짰는데요. 뭐 지금 이제 그거 거래 전략을 짜기보다는 그냥 흐름 정도 파악하는 그런 것들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은 10분, 30분, 일봉 그리고 주봉 또 이제 월봉까지 이제 확인하면서 추세 흐름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봉으로 보더라도 상승의 어떤 추세 흐름을 내고 있었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었던 건 메이저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갖고 있었던지 아니면 일부 정보는 아주 이제 스마트한 집단에게 은밀하게 좀 아마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차트 수급은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그리고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큰 거, 그 정도를 좀 체크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합으로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개인, 외국인, 기관 이런 어떤 주체별로 뭐 장중에 어떻게 또 수급이 돌아가는지. 이제 100만 원 단위니까 900억 개인이 순매수, 외국인이 282억 순매도, 기관이 788억 순매도 해서 주식 금액, 선물은 이제 계약 단위로 2,000계약. 실시간으로도 이제 수급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일간 뭐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밀리에서제 오늘 상장하면서 80%, 한올바이오파마 상한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간 이제 회전율 거래대금 상위 해서 요것도 이제 회전율이라는 건 이제 상장 주식수 대비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오늘 500만 주가 거래됐다 하면 이제 회전율 자체는 50%가 되겠죠. 여기 이제 회전율 나와 있죠. 오늘 밀리의 서재는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1.5배 거래가 된 겁니다. 151%니까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조 원 정도 거래가 됐고 밀리의 서재가 5,800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알테오젠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죠. 3,500억이 거래가 되는데 회전율은 크진 않았죠. 10%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주간 단위 어떤 상승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구성 통해서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드렸고요. 유진투자증권도 인터페이스가 그래도 깔끔하게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여 개 정도 써본 것 같아요. 증권사 거. 그래서 깔끔하게 좀 돼 있는 편이니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 혜택이 있는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예.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 구분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